안녕하세요, 오춘기 여러분.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한참을 화면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여러분께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연은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지 10장이 넘는 긴 편지였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곳곳에 번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쓰다가 우신 것 같았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생님, 저는 2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죠. 자매 같았고 제 인생의 반쪽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진짜 사랑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알아요. 그건 모두 변명이었다는 걸.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다만 누군가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해 보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김미경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경 씨는 1980년대 중반 서울의 한 은행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여자가 대학을 나와 은행에 다니면 꽤 괜찮은 직업이라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하셨고 동네에서도 소문난 엘리트였습니다. 미경 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서툴렀고 학창 시절 내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성적은 좋았지만 사교성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했을 때도 미경 씨는 동기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을 때가 많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경 씨는 운명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수진 씨였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죠. 수진 씨는 미경 씨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밝고 활발하고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어요. 키는 165cm 정도로 크지 않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에 환한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입사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모두들 각자 자리로 흩어졌을 때였습니다. 수진 씨가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미경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점심 같이 먹을래요?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요. 미경 씨는 그 순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점심만 같이 먹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자꾸 미경 씨를 챙겼어요. 퇴근 후에 같이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수진 씨는 미경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혼자 있으면 너무 아까워.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를까봐 내가 알려줘야겠어. 미경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니, 친해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처럼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미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진이는 제가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도 밝고 따뜻했죠. 저는 좀 내성적이고 소심한 편이었는데 수진이가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4, 5일은 같이 점심을 먹었고 주말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했죠. 미경 씨의 부모님도 수진 씨를 좋아하셨고 수진 씨 부모님도 미경 씨를 예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될 사이가 됐습니다.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죠. 미경 씨에게 수진 씨는 그저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자매처럼, 아니 어쩌면 자신의 또 다른 반쪽 같았습니다. 1988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미경 씨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오빠 회사 후배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 나도 요즘 만나는 남자 있거든. 우리 같이 더블 데이트 할래? 미경 씨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가 워낙 적극적으로 권해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988년 4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다방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수진 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박준혁 씨, 그리고 준혁 씨의 회사 후배. 준혁 씨는 31살이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다기보다는 인상이 좋았어요.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경 씨의 시선이 자꾸만 준혁 씨에게 갔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키도 크고 말투도 차분하고 수진이랑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정말 예쁜 커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준혁 씨도 자꾸 미경 씨를 쳐다봤던 거예요. 수진 씨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회사 후배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미경 씨에게 향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소개팅은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정작 소개받은 회사 후배는 미경 씨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고, 미경 씨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의 목소리, 웃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미경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수진이 남자친구잖아. 내 친구의 남자라고.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미경 씨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준혁 씨 얘기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했고 동시에 또 듣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연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경아, 준혁이가 어제 꽃 사다 줬어. 처음이야 이런 거. 진짜 설레더라. 미경 씨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미경 씨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준혁 씨와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을 넘는 순간들, 1988년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준혁이랑 같이 있는데 심심해서.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미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준혁 씨 생각이 너무 자주 나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응, 알았어. 지금 갈게. 미경 씨가 수진 씨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수진 씨가 예쁘게 꾸며놓은 집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가 방에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약 먹고 좀 자야 할 것 같아. 미안한데 준혁이랑 같이 저녁 먹어줄래? 미경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그냥 집에 갈게. 수진아, 푹 쉬어.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 다 차려놨어. 둘이 먹어. 미안해, 미경아. 그렇게 방문이 닫혔습니다. 미경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나가야 하나? 근데 수진이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는데 그냥 가기도 뭐하고. 그때 준혁 씨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 어색하시겠지만 그냥 밥이라도 드세요. 수진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냥 가시면 아까우니까요. 미경 씨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앉았습니다. 두 사람만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10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둘 다 밥을 먹는 척만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 씨, 수진이한테 항상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경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아, 네. 저도 수진이한테 항상 고마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 것 같았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대답하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준혁 씨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 씨는 손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일어나서 나와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에서는 수진 씨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금기의 나날들. 그날 밤 이후 미경 씨는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뭐 한 거야? 미쳤나? 수진이 남자친구 손을 잡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준혁 씨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어제 미안했어. 나 진짜 약 먹고 바로 잠들었더라. 준혁이랑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서 영화 보러 갈까? 요즘 재밌는 거 많잖아.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미경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경 씨가 퇴근을 하고 회사 앞을 나서는데 누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미경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미경 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불안했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 누가 봐요. 그럼 차 타세요. 잠깐만요. 미경 씨는 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차에 타고 있었어요. 준혁 씨는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차를 세우고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 요즘 이상해요. 미경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자꾸 미경 씨 생각이 나요. 일을 해도 수진이랑 있어도 계속 미경 씨가 떠올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그때 준혁 씨가 미경 씨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경 씨는 이번에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참을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이상하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퇴근 후 잠깐 만나는 정도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2주일에 3번, 그 다음엔 거의 매일. 미경 씨는 매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혐오했습니다.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수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준혁 씨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혁 씨가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저 수진이랑 헤어질 생각이에요. 미경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전 미경 씨를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경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동시에 두려웠어요. 수진이는요?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미경 씨는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미경 씨를 맞이했습니다. 미경아, 나 준혁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미경 씨는 그 말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경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그걸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미경 씨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수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3달 후였습니다. 그 3달 동안 미경 씨와 준혁 씨는 계속 만났습니다. 더 자주, 더 깊게. 그리고 마침내 선을 넘었습니다. 결혼식 1달 전이었습니다. 둘은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는 그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동시에 가장 비참했어요. 준혁 씨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면서도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두 사람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결혼식과 배신. 1988년 12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수진 씨와 준혁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미경 씨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신부 들러리를 섰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미경 씨는 그 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미경 씨는 몇 번이나 준혁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 씨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어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미경 씨는 박수를 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순간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혁 씨는 수진이 남편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동안 미경 씨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미경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미경 씨, 잠깐만요. 안 돼요. 오늘은 진짜 안 돼요. 제발요. 1분만. 두 사람은 피로 연장 밖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준혁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이렇게 됐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수진이가 당신 아내예요. 축하해요. 미경 씨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다시 미경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손 놓으세요. 이제 끝이에요. 미경 씨는 울면서 준혁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다시 피로 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수진 씨가 미경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어디 갔었어? 너 안 보여서 찾았잖아. 화장실 갔다 왔어. 괜찮아? 우리 사진 찍자.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두 사람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미경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 사진을 보면서 울 때가 있다고 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경 씨는 제대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와 수진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혁 씨가 다시 미경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경 씨, 만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제 진짜 그만해야 해요. 제발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미경 씨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준혁 씨는 기혼자였습니다. 수진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경 씨와 미경 씨는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경 씨에게 전화해서 남편 자랑을 했어요. 미경아, 준혁이가 어제 꽃 사다 줬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어.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좋겠다, 수진아. 그리고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세 달째가 됐을 때 수진 씨가 미경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경아, 나 애기 생겼어. 미경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진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경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어. 준혁 씨 아기를? 이제 정말 끝이야. 정말 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준혁 씨가 미경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경 씨, 수진이 임신 소식 들었죠? 들었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만해요. 진짜로요. 당신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 생각이 계속 나요. 미경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준혁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났습니다. 수진 씨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5개월, 6개월. 미경 씨는 수진 씨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수진 씨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며칠 전 준혁 씨와 함께 있던 자신을 떠올렸거든요. 어느 날 수진 씨가 미경 씨를 불러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경아, 나 좀 만나줄래?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게. 두 사람은 명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아, 솔직히 물어볼게. 준혁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미경 씨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나한테 짜증도 잘 내고 임신해서 예민한가 싶기도 한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미경 씨는 그 순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준혁 씨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수진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임신하면 그럴 수 있대. 정말? 내가 예민한 거야? 응.
준혁 씨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걱정 마. 수진 씨는 그 말에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겠지. 고마워 미경아. 너 있어서 다행이야. 미경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지? 이게 나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혁 씨와 만났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수진 씨가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미경 씨도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산후조리원 방에 들어가니 수진 씨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미경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 딸 봐. 예쁘지? 미경 씨는 아기를 안아봤습니다. 너무 작고 따뜻했어요. 정말 예쁘다, 수진아. 축하해. 그치? 준혁이 닮아서 다행이야. 코도 높고. 수진 씨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가 된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 아기에게도 나는 최악의 사람이구나. 1시간쯤 있다가 미경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준혁 씨였습니다. 미경 씨, 잠깐만요. 안 돼요. 여기서는 진짜 안 돼요. 모든 것이 드러나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명동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다음화에서 전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화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